러시아가 전투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 중 하나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러시아제 전투기는 항상 뛰어난 효율성을 달성해 왔나요? 예를 들어 수-30가 있습니다. F-15, E-스트라이크, 이글과 같은 최신 서방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디자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러시아 전투기를 알고 계신가요? 구소련과 현 러시아 군대의 전투 교리에서 수-34는 육지, 해상 및 최전선의 공중에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다목적 항공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전투기 계열은 최전선 폭격기라고도 불립니다. 수-30R는 소련 공군의 전술 폭격기의 필요성에서 탄생했습니다. 수-34 라인을 기반으로 한 수-27 프로토타입의 개발은 이 전투기 라인의 기체 설계를 극대화하고 최전방 공격 임무를 위한 특수 항법 및 공격 시스템과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1977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기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을 알아보세요. 수-34 개발자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 수호이 설계국은 1986년 수-34 개발을 시작했을 때 상당한 도전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항공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련 공군의 구형 수-24 폭격기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투기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수-27을 기반으로 한 설계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제약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Su-27의 기본 설계는 장거리 요격기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대규모 내부 연료 저장을 위해 기체가 매우 커졌다는 점이 주요 문제였습니다. 또한 수-27의 전자장비, 특히 레이더 시스템은 새로운 임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성능이 부족했습니다. 설계팀은 Su-27의 특징적인 복부 카리나를 포기하는 등 과감한 설계 변경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체의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날개 앞쪽에 2개의 꼬리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입했습니다. 수-34 개발팀은 다목적성과 생존성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요구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특히 중국 전문가들은 수-34가 다중 역할 전투기의 요구사항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레이더와 조준 시스템의 불안정한 작동이 정밀 타격 능력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AL-31M1 최신 고온 엔진, 새로운 방사능 경고 시스템, 개선된 가스터빈 등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10년 이상 지연되었고 첫 번째 작전 가능한 수-34 부대가 창설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32대의 추가 조달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이는 단순히 나모세티아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노후화된 기종들의 시급한 대체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34가 F-15와 같은 다른 다목적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공중전 능력에서 다소 열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Su-34가 최전방 폭격기로서의 특화된 임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수-34는 결국 120대 이상의 기체가 러시아 공군에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최신 KH-35U 대함 미사일 통합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등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조종석 설계가 가져온 변화. 러시아의 혁신적인 전투기 설계는 수-34의 조종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독특한 조종석 구조는 전투기 설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수-30수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조종사와 무기 관제사가 나란히 앉는 병렬 복좌 구조입니다. 왼쪽에는 무기 관제사가, 오른쪽에는 조종사가 위치하며 이러한 배치는 기수 부분을 더 넓게 만들어 오리주둥이와 유사한 독특한 외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종석의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넓습니다. 성인 남성이 고개만 살짝 숙이면 설 수 있을 정도로 천장이 높으며 조종석 뒤편에도 충분한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은 보온병 고정대, 전자레인지, 비상용 요강, 그리고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에 이동식 조작 패널과 같은 실용적인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내 여압 조절 장치의 성능이 뛰어나 약 3,000피트 고도까지는 산소 마스크 없이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시간 임무 수행 시
승무원의 편안함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에는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병렬 복좌 구조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지만 러시아는 이 설계가 가져오는 이점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Su-34의 조종석 설계는 승무원의 피로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 중 승무원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편안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도 관리의 중요성은 통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미 공군 하급 항공기 사고의 7.8%가 피로와 연관되어 있으며 1974년부터 1992년 사이 발생한 미 공군 야간 임무 A급 사고의 25%가 피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 피로도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 시간대를 통과하는 비행은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 피로도를 증가시키며 이는 신체 기능과 업무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Su-34의 조종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갑으로 된 조종석 구조를 통해 적의 공격으로부터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승무원이 자세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비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특히 장거리 작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조종사의 피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적용한 특별한 기술 수호이 Su-34 전투기는 러시아 항공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보여주는 혁신적인 기술들로 가득합니다. 이 항공기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적용한 특별한 기술들은 Su-34의 성능과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Su-34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승무원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티타늄 방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승무원 객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티타늄 장갑 캡슐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티타늄 갑옷의 두께는 수십 밀리미터에 달하며 이는 대부분의 소형 무기에서 발사되는 총알을 막아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방호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적어도 비행 시 지상 화기로부터의 보호에 있습니다. 고도만 미터까지 객실이 밀폐되고 팽창되어 있어 승무원들은 고고도 비행 시 특수 장비 없이도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티타늄 방호 시스템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MANP-8 휴대용 방공 미사일 시스템나 대공포의 30mm 포탄 등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어 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Su-34의 생존성은 이 방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방어 시스템과의 조화로운 작동에 의해 보장됩니다. Su-34의 또 다른 혁신적인 특징은 보조 동력 장치 APU의 통합 설계입니다. 이 APU는 Su-34의 테일붐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기능 외에도 5톤 무게의 장갑 조종석의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항공기의 무게중심을 최적화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APU의 주요 기능으로는 자체 발전 능력을 제공하여 장비가 없는 비행장에서도 독립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조종석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고 주요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엔진 시동과 가속 이륙을 지원하여 비행 준비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APU의 통합 설계로 인해 Su-34는 전방 기지에서의 운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출격과 재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Su-34의 항공전자 시스템은 현대 전장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강력한 전자 대응 조건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항공전자 시스템 구성 요소로는 최신 레이더 시스템, 고급 항법 장비, 정밀 조준 시스템,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키비니 SIV 전자전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특히 키비니 SIV 전자전 시스템은 Su-34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시스템은 무선 정찰과 활성 방해 기능을 제공하여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교란시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19년까지 약 100대의 Su-34에 이 시스템을 장착했으며 이를 통해 항공기의 생존 가능성과 전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Su-34는 열화상 및 TV 조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의 조합으로 Su-34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전자 장비들이 Su-34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복잡한 전자 시스템은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전자전 환경에 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Su-34의 항공전자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에서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항법 및 조준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또한 수호위 설계국은 Su-34M이라는 새로운 현대화 버전을 개발 중이며 이 버전은 더욱 발전된 항공전자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Su-34의 이러한 특별한 기술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혁신을 넘어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티타늄 방호 시스템은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APU 통합 설계는 작전의 유연성을 높이며 최적화된 항공전자 시스템은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조화로운 결합은 Su-34를 현대 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투기 중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기술들이 적용된 만큼 Su-34의 제작과 유지 보수 비용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정비 시간이 길어지고 가동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Su-34를 통해 얻은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u-34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 비결. 수호위 Su-35의 임무 수행 능력은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Su-30소의 연료 시스템은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전투기는 내부 연료 탱크에만 12,100kg의 연료를 적재할 수 있어 대규모 연료 적재가 가능합니다. 이는 Su-34가 장거리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연료 시스템의 주요 특징으로는 대용량 내부 연료 탱크를 갖춰 장거리 운용이 가능하고 공중급유 시스템을 통해 작전 지속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효율 엔진을 통해 연료 소비를 최적화하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연료 시스템 덕분에 Su-34는 놀라운 작전 방향을 자랑합니다. 전투 행동 방향은 1,100km에 달하며 항속거리는 무려 4,000km에 이릅니다. 이는 Su-34가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커버하고 장거리 작전을 수행하는 데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중급유 능력은 Su-34의 작전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전투기는 필요에 따라 임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더 먼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효율 엔진의 도입으로 연료 소모율이 개선되어 더욱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용량 연료 시스템은 항공기의 중량을 증가시키는 단점도 있습니다. Su-34의 최대 이륙 중량은 4,100kg에 달하며 이는 기동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첨단 항공 역학 설계를 적용하여 전반적인 성능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u-34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향상된 무장 운용성입니다. 이 전투기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탑재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장 운용성 개선의 주요 요소로는 대용량 무장 적재량을 확보하여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통합하여 작전 유연성을 높이며 첨단 조준 및 발사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격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점 등이 있습니다. Su-34는 최대 8,00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는 동급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대용량 무장 적재 능력은 Su-34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Su-34가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대지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재래식 폭탄 등 광범위한 무기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u-34는 FAB-1500 활공폭탄을 탑재하여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등지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KH-35U 대함미사일과의 통합 작업이 완료되어 수-34의 해상 타격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수-34가 지상 목표물뿐만 아니라 해상 목표물에도 효과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기 운용성 개선을 위해 수-34에는 첨단 조준 및 발사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밀 표적 획득, 실시간 무기 상태 모니터링, 다중 표적물 동시 추적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Su-34의 레이더 시스템은 동시에 10개의 공중 목표물을 추적하고 4개의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 무기 시스템의 도입은 정비와 유지 보수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전자 시스템의 고장이나 소프트웨어 버그는 전체 무기 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34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은 단순히 개별 시스템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시스템 통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범용 정찰 컨테이너의 도입은 수-34의 전투 능력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이 컨테이너에는 광학 전자 정찰, 레이더, 무선공학의 3가지 유형의 장비가 포함되어 있어 항공기의 목표물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상군의 자동으로 좌표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34M이라는 새로운 현대화 버전의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이 버전은 레이더 및 탐지, 항전 장비와 통신 시스템을 대폭 개량하여 수-34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34의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에서의 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항법 및 조준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는 수-34가 실제 전장 환경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34는 여전히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전자 시스템은 전자전 환경의 취약점이 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수-34의 대형 기체 길이 23m, 폭 14m는 일부 작전 환경에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34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120대 이상이 실전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향후 수-34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운용 대수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전투기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전투기 설계에 미친 영향. 수호이 수-30은 현대 전투기 설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항공기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조종사의 편의성과 생존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특히 수-34의 독특한 설계는 장시간 임무 수행 시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30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독특한 병렬 복좌 구조입니다. 이 설계는 조종사와 무기 시스템 운용자가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해 기존의 전후방 좌석 배치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구조는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승무원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나란히 앉은 구조는 조종사와 무기 시스템 운용자가 서로의 행동을 쉽게 관찰하고 즉각적인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특히 복잡한 전투 상황에서 중요한 이점이 됩니다. 둘째, 조종석의 공간이 놀라울 정도로 넓어졌습니다. 성인 남성이 고개만 살짝 숙이면 설 수 있을 정도로 천장이 높으며 조종석 뒤편에도 충분한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넓은 공간은 장시간 비행 시 승무원의 편안함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셋째,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34의 조종석에는 보온병 고정대, 전자레인지, 비상용 요강,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에 이동식 조작 패널과 같은 편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장시간 임무 수행 시 승무원의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장시간 임무 수행 시 승무원의 피로도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기내 여압 조절 장치의 성능이 뛰어나 약 3,000피트 고도까지는 산소 마스크 없이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승무원의 편안함과 안전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34의 인체공학적 설계는 승무원의 피로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 이러한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여러 시간대를 통과하는 비행은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 피로도를 증가시키며 이는 신체 기능과 업무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30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한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장갑으로 된 조종석 구조를 통해 적의 공격으로부터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승무원이 자세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비행 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마련해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이고 임무 수행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특히 장거리 작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조종사의 피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수-34의 인체 공학적 설계가 현대 전투기 설계에 미친 영향은 상당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수-34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자국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 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수-34의 승무원 편의성 설계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임무 수행 시 승무원의 피로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Su-34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수-34의 설계 철학을 자국의 전투기 현대화 프로그램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는 수-34의 인체공학적 설계 요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34의 설계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병렬 복좌 구조가 가져올 수 있는 단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구조는 항공기의 전면 단면적을 증가시켜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측면 시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34의 인체공학적 설계는 전투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승무원의 편안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인 설계 철학을 보여줍니다. 수-34의 영향은 군용 항공기 설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민간 항공 분야에서도 수-34의 인체공학적 설계 요소를 참고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하는 상업용 항공기의 조종석 설계에 수-34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34의 설계 철학은 우주 탐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우주 비행을 위한 우주선 설계에 있어서도 수-34의 인체공학적 접근 방식이 참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승무원의 편안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Su-34의 설계 철학은 장기 우주 임무를 위한 우주선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34의 혁신적인 설계는 항공의학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비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34의 설계를 바탕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개발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수-34의 설계는 미래 전투기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과 무장력만을 강조하던 과거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승무원의 편안함과 효율성, 그리고 장시간 작전 수행 능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인 설계 철학이 앞으로의 전투기 개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전투기 개발에 주는 교훈. 수호이 수-30호의 혁신적인 설계는 미래 전투기 개발에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 항공기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조종사의 편의성과 생존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특히 Su-34의 독특한 설계는 장시간 임무 수행 시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래 전투기 개발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u-34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승무원 중심의 설계 철학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승무원의 편안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인 설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독특한 병렬 복좌 구조를 채택해 조종사와 무기 시스템 운용자가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전후방 좌석 배치와 차별화되며 승무원 간 의사소통과 협업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조종석은 천장이 높아 성인 남성이 고개를 살짝 숙이면
설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을 제공하며 뒤편에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장시간 비행 시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이외에도 보온병 고정대, 전자레인지, 비상용 요강,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에 이동식 조작 패널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장시간 임무 수행 시 피로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약 3,000피트 고도까지 산소 마스크 없이 운용이 가능한 고성능 여압 시스템을 탑재해 승무원의 편안함과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이러한 승무원 중심의 설계는 미래 전투기 개발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특히 장시간 임무 수행이 필요한 현대 전장 환경에서 승무원의 피로도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 공군의 통계에 따르면 A급 항공기 사고의 7.8%가 피로와 연관되어 있으며 1974년부터 1992년 사이 야간 임무 A급 사고의 25%가 피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래 전투기 개발에서는 승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도입하고 장시간 임무 수행을 위한 편의 시설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승무원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최적화된 조종석 배치를 적용하고 고고도 비행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고성능 여압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무원 중심의 설계 철학은 단순히 군용 항공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민간 항공 분야에서도 수-34의 인체공학적 설계 요소를 참고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하는 상업용 항공기의 조종석 설계에 수-34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주 탐사 분야에서도 수-34의 설계 철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우주 비행을 위한 우주선 설계에 있어 SU-34의 인체공학적 접근 방식이 참고되고 있으며 특히 승무원의 편안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SU-34의 설계 철학은 장기 우주 미션을 위한 우주선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U-34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다목적성과 생존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 전투기는 항공정찰, 대응사격, 전자전 대응, 지상 및 해군 목표물 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도 높은 생존성을 유지해 미래 전투기 개발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 행동 방향이 1100km, 항속거리가 4000km에 달하는 수-34는 광범위한 작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장거리 작전 능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대 800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운용할 수 있어 여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티타늄 방호 시스템, SAP-518 자체 방어용 ECM 포드, SAP-14 전자전 포드 등 첨단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 레이더 시스템, 고급 항법 장비, 정밀 조준 시스템 등 첨단 항공전자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34의 특성은 미래 전투기 개발에 있어 다목적성과 생존성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현대 전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높은 생존성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목적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과제가 발생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어려워지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원 훈련이 더욱 복잡해지며 첨단 기술과 장비를 적용하는 데 따른 높은 개발 및 생산 비용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미래 전투기 개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미래 전투기 개발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듈화된 설계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SU-34의 경험은 실전 운용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에서의 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수-34의 항법 및 조준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전투기 개발에 있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개선과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수-34호의 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미래 전투기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Su-34는 1986년 개발이 시작되어 2014년 실전 배치되기까지 약 30년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첨단 전투기 개발에서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병렬 복좌 구조와 같은 혁신적인 설계는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전투기 개발에서도 이러한 혁신적 사고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성능, 생존성, 승무원 편의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Su-34의 설계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통합적 설계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적응해온 Su-34의 사례는 미래 전투기가 높은 적응성을 갖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Su-34는 다목적성을 통해 여러 종류의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는 미래 전투기 개발에서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Su-34의 개발과 운용 경험은 미래 전투기 개발에 있어 승무원 중심의 설계, 다목적성과 생존성의 균형, 장기적 비전, 혁신적 접근, 통합적 설계, 적응성, 비용 효율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앞으로의 항공 기술 발전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Su-35는 러시아의 최신 전투 폭격기 중 하나로 정밀 타격 능력, 긴 항속거리, 첨단 방어 시스템을 갖춘 강력한 항공기입니다. 나란히 배치된 2인승 조종석, 다양한 무장 탑재 능력, 그리고 고급 항전 시스템 덕분에 Su-34는 여러 군사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러시아 전술 공군의 중요한 발전을 보여주는 기체입니다. 여러분은 Su-34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